지금 부부의 연을 맺어서 어찌됐든지 살아보시려고 그러시는 걸로 보이고, 그죠? 두 분 다 둘씩 이제 결혼 한 번씩 하시고 이혼하시고 이제 만난 걸로 보여요. 그죠? 여기 아빠 사주도 한 가정을 못 지키고, 또 여기 저기 뭐야 지금 만나시는 분도 사주로 봐도 그러고요, 한 가정을 못 지키는 사주예요. 사주다 보니까 이 두 분은 내가 봤을 때 직성에서 만났다, 직성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성줄이 두 분 다 세시단 말이야. 그래 나서 직성으로 이렇게 어떨 때는 뜻이 잘 맞으실 거야, 두 분이. 잘 맞으셨다가 또 한 번 탁 돈 돌리면은 아주 쌩쌩하게 바람, 찬바람 싱싱 난다고 그래. 응?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러시죠? 두 분이 그런 어떤 직성에서 만나서 그래. 근데 여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네. 미안한데 남자분들은 별로 그런 소리를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데 여기 아빠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아빠 저 본인이 살아오실 적에 네. 이 편안하게 못 사셨어요. 예,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네? 편안하게 못 살아요. 네.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갖고 다 저기 불이 막 붙으면 누가 와서 불에다 물 싹 껴는 것 마냥 네.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돼? 다 어떻게 돼? 처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기 아빠가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자니 네. 남의 밑에 있자가니 그것도 어려운 사주예요. 네. 예? 남의 밑에 있자가니 어려운 사주고 많이 부딪혀요. 네. 많이 사람들과도 부딪히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충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조금 힘들게 가셨어야 되고, 상황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지금 그 전 부인이 제가 40살 때서부터 의부증으로 다 저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근데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네네. 2014년도에 애가, 막내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혼을 강행을 했어요. 네. 이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합치자고, 내가 잘못한 거를 여태까지 몰랐다,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합쳤는데, 제가 다른 걸 뭘 하다가 조금 안 됐는데 최근에 저를 내쫓으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아들 녀석이 저한테 폭력까지 행세를 할 정도로,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요? 예, 그럴 정도로 애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저한테. 엄마의 조작이겠지. 예, 엄마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서부터 남자가 있어서 나한테 그런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 엄마가 예. 옛날 전 부인이 예. 남자가 있어서 지금 아빠한테 그러고, 예.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인 거라는 거 아니야. 예,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네. 이제까지. 금전적인 걸 가지고 예. 지금 그 와이프가 그렇게 들이댄다는 거 아니야, 자식들을 앞세워서. 예, 예. 그렇죠. 예. 그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 나이고 지금 모르겠는데, 아, 56세고요. 유씨예요. 56세 유씨예요. 예. 아빠는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분은 진짜 왼수예요. 진짜 왼수를 만났어요. 남한테는 하지를 못하는 경찰서 112 신고를 하고 쳐다만 봐도 112를 신고를 해버리고 제가 관제소에 지금 계속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가족이라면 끔뻑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진짜 왼수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같이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못하고 있어요. 법을 좀 많이 아는 편인데도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해코지를 못하면 아빠, 네. 자, 그건 해코지가 아니라 지금 상대방이 아빠를 해코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아빠가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예. 상대방이 아빠한테 애들 아빠라는 이유로, 예. 그죠? 예. 부부의 연은 끝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해서도 했고, 예. 또 어쨌든 밀어넣는 형국이 돼서 했지만 지금은 그쪽에서 아빠를 해코지하는 거잖아. 그럼 네. 아빠가 그거를 언제까지 그냥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아들이 아빠를 폭행을 해요. 그죠?
그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제가 용납이 안 안 되는데도. 되죠. 안 되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분의 애들을 앞세워서 어떤 조정이다 이 말이야. 자식을 앞세워서. 예. 그쵸? 예. 이게 아빠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 여자는. 응? 무조건 감시. 아니 이게 네. 뭐가 됐든 네. 그냥 따로따로 됐으니 너도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예, 예. 병이죠 병. 예, 병이. 그거는 병이에요. 제가 병. 봤을 때 정신병이란 얘기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고 한 사람한테 집착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앞세워서 아버지를 때리는 그런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하고 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막 건드려야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금전도 차고 왜냐하면 힘든 일을 안 하고 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안 하고 그때도, 제가 그쵸? 자취방을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냥 안방 차지하면서 예. 아빠는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예. 자기는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고 왕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비든 공주든 아무튼 안방 예. 차지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도 못 하고 그쵸? 그러니 맨날 나가면은 원래 남자는 나가면은 남의 남자 들어오면 내 남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았단 말이지. 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야 예, 되고 꼬투리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해온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본인도 정신병이라는 걸 아는데 네. 내가 왜 정신병자냐고 약을 안 먹겠다. 약을 먹으면 정상적 이루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완전히 왼수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애들 뭐 한 자리에서 더 갈기려고 진짜 뭐 저 같은 생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다 좋게 키웠어요. 네. 그 뭐 대학교 다 나와갖고 뭐 공무원으로 있고 학원 강사로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아들이 안 그러던 요새 갑자기 저를 폭행을 해서 지금 경찰서 관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 엄마가 신고를 해버려갖고 사건화를 시켜버렸어요. 아니 아빠가 맞았는데 어떻게 그게 사건이 돼? 둘이 이제 싸웠으니까 주고받았으니까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도 보지도 않고 경찰서에만 무조건 112만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되는지 아는 거야. 이 사람 수준에서는. 그러면 아들하고 저하고 문제점이 패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오히려 솔직히 맞았습니다. 아들을 팰 수가 없겠더라고. 못 패죠. 부모 입장에서는. 예. 맞았는데 불구하고 솔직한 얘기가 이 내비두면 둘이 알아서 풀릴 일이고 둘이 해결할 일도 경찰이 개입을 해버려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놓고서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놓으니까 화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없겠죠. 왜냐면은 그거를 생각하고서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이 아빠하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하고 살 때도 보면 약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게 그냥 일반인의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그 여자분의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은 어떻게 보면 귀신병 같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오죽하면 너 뭐가 붙어서 나한테 이렇게 고생한 나를 갖다 잡아먹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이 소리까지 했어요. 이게 귀신병이에요. 그 여자분은 정신병이다 그러면 정신병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알잖아. 그래도 정신병자여도 어느 정도 이성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성은 근데 지금 있는데 아빠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고 그 여자분은 이게 귀신병이야. 어떤 말명바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그 여자분의 어떤 그 조상 그 귀신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네요. 아빠네 말명바람이. 아빠도 우리 같은 가물이에요.
아빠도 사주가. 엄마가 좀 많이 빌었어요, 장독 때. 그러니까 이런 사주야. 엄마만 빈 게 아니라 여기 마씨가 중에도 예? 예. 그런 불의가 있어요. 불의가 있는데 이 마씨가 중에 누가 자살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애들 엄마. 예. 애들 엄마네 그쪽 애가 아니라 이 마씨가 중으로다가 그렇게 보여. 그러니 그거는 귀신이 씌어서 한 짓이에요. 그 엄마가 하는 짓은, 응? 그게 절대 이성으로다가 그 엄마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컨트롤 그냥 못해. 진짜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서부터 사람이 살으려고 하는 이 애들을 돈을 원래 없이 살던 사람이라 네.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먹고 살만 했는데도 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 새워가며 일을 하고 네, 네. 내 몸이로다가 모든 걸 일으켰어요. 네, 네. 근데 나를 갖다가 밑바닥으로 추락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죽고 지금 싶은 완전히 생각이 이혼하셨죠? 예.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죠? 벌써 남남이었었고 남남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봐봐.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야. 네. 이제 자식은 있어. 그쵸? 네. 근데 아빠가 제가 네. 봤을 때 그런 귀신의 조화에 아빠가 지금 휘말려서 아빠 인생이 없어진 거예요. 예, 없어졌어요. 아빠 인생이 없어. 재미가 없어. 예. 이때까지 살아온 게 그냥 노동했어. 그 여자를 위해서. 그쵸? 예. 그냥 노동의 대가였단 말이야. 내가 자식이나 가정을 위해서 했잖아. 예. 근데 지금 자식하고도 싸움이 붙었어. 예. 그러면 부모 자식이니까 어떻게 둘이 뭐 합의를 하든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여자가 막았잖아요. 예. 막았죠. 예. 그러면 아빠는 어찌 됐든 간에 아빠도 똑같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여자분은 무조건 법에서 나를 보호해준다. 내 편을 들어준다. 응? 그렇게 여자분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쵸?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도 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서 자, 아들하고의 문제지만 어떤 합의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도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엄마가 그런다고 해도 그 아들이 아버지 징역 보내겠냐고. 그건 아니죠. 이런 거를 29살짜리가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적 그런 녀석이 아니었었는데 요번에 갑자기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 유능한 사람을 쓰자 하니까 지 엄마 말이 애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 엄마는 지가 알아서 해게 내비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다 변호사 쪽은 내가 더 많이 아는데 그래서 가갖고 유능한 사람을 쓰자. 너는 지금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그랬는데 딱 하는 말이 거기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두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이. 예. 그게 결국은 엄마가 시켰다는 얘기야. 결론은. 걔는 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네 방식대로 해결을 할래?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결을 할까? 그럼 아빠는 손 띄겠다. 지 엄마하고도 통화도 하고 나하고도 통화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 엄마는 네가 알아서 차라리 이제 이렇게 해나가라고 얘기를 했을 테고 나는 솔직히 일을 확대시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마무리를 다 져요, 저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엄마라는 사람이 보고 아들이 봤을 때도 내가 이 연대장이 사실은 규칙을 어기고서 징계를 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사건으로 걸겠다. 그러면 일이 커진다라는 거죠. 남학구는 일을 안 키우려고 그러면서 나학구는 일을 키우는 거예요, 법적인 건. 이 엄마라는 사람이. 왜 가족을 너무 가족한테 못하니까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랬더니 아들이 이걸 말리고 지 엄마도 말리더라고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건데.
왜? 그 사람도 연대장도 내가 걸으면 형사권에 옷을 벗어야 될 처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얘 징계 안 먹게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인생까지 싹 망쳐놔 버렸어요. 예, 아들까지 망쳐놔 버린 거예요. 우리 사위가 3, 4부 있습니다. 네. 아버님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겠어요. 네. 사단으로. 그랬는데 내가 딱 그랬어요. 너무 늦었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때가 있다. 그렇죠. 벌써 법적으로 다 문제가 1심이 들어갔는데 내가 사단에 이제 들어가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전에 내가 가서 딜을 했으면 그 연대장은 막았을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저도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법에 대해서 솔직히 뭐 알만큼 알고 경찰들 뭐 진짜 제 앞에 와서는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고개를 숙일 정도예요.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맡기자고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들이?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아, 이거 진짜 이 여자 미쳤다. 애들 앞길을 너무 막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짜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그러시겠네.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걸 그렇죠. 일 끝나면 운동. 그거여서 나를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랬더니 2014년도에 애가 딱 저기 하면서 내가 한번 경고를 했어요. 너 한 번만 더 2, 3년 주기로 나한테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여기서 끝이요. 그렇게 하고서 진짜 한 번 그래길래 내가 법원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전화했더니 내가 잘못한 걸 여기까지 몰랐어. 미안해. 6개월 만에 전화해서 나는 그럴 줄 알고 합쳤는데 나를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못해요. 내가 그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를 내가 주고서 이혼하면서 줬어요. 의자대로. 2천만 원을 줬는데 저기 8천만 원짜리를 샀어요. 2천만 원짜리를 나머지 빚이 됐고.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꼬신 거야. 내가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줬어요. 그거. 어느 정도 되니까 나를 내쫓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서부터 여자가 아니 남자가 있었나? 있어서 그랬나? 아니요. 남자가 있는 걸로는 안 보여요. 왜냐면 남자를 만날 수 없어요. 그 여자분은 어떻게 남자를 만납니까? 정신이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이 예?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고 했다라고 하면 남자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자식까지 이렇게 하면서는 안 하죠. 근데 남자가 있어서 그런다면 그 남자한테 뭐 의지를 하고 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남자가 있어서 그랬는데 겉으로 봐서는요 천상 여자예요. 아니 천상 여자라 그래서 어떤 남자가 만났는데 정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무리 이쁘다고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병원 가서 얘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러는데 귀신병은 원래 그래요. 정상적으로 다 해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고 있다가 그리고 완전 이기적이고 성격 자체가 원래 그 집안 본성이 완전 이기적이고 내가 일을 거의 안 시켰어요. 거의. 내가 아빠가 그렇게 시킨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아무것도 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안방 차지만 하고 사는 저기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엄마가. 제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지를 만들어 버릴까 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애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 많이 약해요. 식구한테는 집안 식구들한테는 남한테는 제가 재는 성격이 아닙니다. 네 알아요. 솔직히 이 글씨 푸는 데 갔는데 그분이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토끼띠지만 생인이 빨라서 호랑이띠 과에 속한다 성격상. 우리 같은 사주라 그랬잖아. 직성이 있어서 높은 사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고 빨려가고 이러질 못해요. 예.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책임을 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사는 성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이번 기회에 자식하고도 문제가 걸렸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여자분하고는 이혼은 어차피 했잖아. 예. 그러니까 독한 마음 가지세요. 독한 마음을 가져서 정말 자식들이 힘들면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잖아. 자식들이 아빠를 찾아와서 네.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 여자분은 지금 이때까지 아빠 앞길을 다 막은 여자잖아. 그리고 예. 귀신에 좋아하잖아. 그 엄마의 어떤 좋아보다 예. 꼭 귀신병 들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처럼 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아빠한테 그게 뭐야? 바로 물귀신인 거야. 에? 바로 물귀신 거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뭐 재산 분할 신청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결과를 봤을 때 그 여자분의 어떤 그 칼자루가 뭐야? 그 여자분이 갖고 있는 칼자루는 자식이야. 예. 아빠의 가장 아픈 부분이야. 예, 예, 아빠의 예. 가장 아픈 부분을 그 여자분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재산 분할해서 이제 너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뭐 이제 완전 남남처럼 하고 네가 먹고 살든지 죽든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그 여자분하고의 아빠하고 결론을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으니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 아들하고 문제도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또 있잖아 자식이. 그 네. 아들 말고 그쵸? 딸 둘이 있습니다. 있죠. 걔들도 큰애가 저기 적금지를 저한테 내렸어요. 저한테 한번 욕을 하길래 제가 동탄까지 쫓아갔어요. 밤에 12시에. 그래서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경찰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다 시킨 거예요. 그 엄마가 툭 하면 나한테 경찰서를 열 몇 군데를 보낸 거예요. 열 몇 번을. 근데 나한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백이 얼마나 좋길래 한 번도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저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도 좀 엮어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조사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편안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맞고. 이제 아빠가 궁금한 거는 그 예. 여자분이 남자가 있어서 예. 또 그 뒤에 남자의 어떤 주증이 있지 않는가 네. 라는 게 궁금하셨잖아. 네.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남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한테의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억하심정도 있을 거고 또 귀신의 조화속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인연을 끊으시려고 그러면 아예 딱 그냥 끊으세요. 어차피 이혼은 했는데 그러면 자식을 아빠가 지금 내 자식들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지금 아빠를 자식도 그렇고 다 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예. 왜냐면은 딸도 아빠하고 얘기를 해서 뭐가 대화가 안 돼서 아빠가 쫓아 올라가니 경찰을 대동을 하고 아빠하고의 대화조차도 안 되고 그렇잖아. 그러면 뭐 마누라 전 마누라 또 네. 자식 뭐 아빠는 그 사람들한테 내 가족한테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 다시 합칠 수도 없는 거고 자식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어린애들 달래듯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을 끊으세요. 둘째가 한번 전화가 왔길래 나는 아빠하고 엄마를 따로따로 각각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언제 나갈 건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놓고 이 말에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너하고 연을 끊을 테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 그랬더니 울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빠도 냉정하신 데가 있지. 저는 한번 딱 한마디 뱉으면 거기에 딱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뭐 마찬가지신 것 같아. 보면 네. 아빠의 어떤 아빠 성이 있어. 아빠의 네. 성. 그치? 내가 네. 만들어 놓은 아빠의 성이 있단 말이야. 네. 거기에
자식이 됐든 마누라가 됐든 들어오고 허락 없이 침범하고 이러기 싫은 거야. 자존심이 굉장히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자식들이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부모니까. 그쵸?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돌아가고 어떤 가족 간에 이게 융화가 되고 다시 만나야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천륜이나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아빠가 어떤 자식을 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때까지 키운 적은 있지만 자살은 안 할 것 같아요, 저? 누가? 아빠? 네. 자살 안 해요. 나 죽으려고도 많이 생각해요. 하지 마시고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빠 사주도 우리 같은 사주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빠 힘들게 사셨죠 그랬잖아요. 그러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 사주팔자가 그래놨다.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내 여자 전부인한테 했어요. 너는 용서를 못하겠다. 내 그런 말까지 했어. 왼수를 다 만나. 그러니 아빠가 어떤 나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외로운 사주니 내 아빠가 말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 절에 가서 스님같이 살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약해요, 저희가. 네, 그런 사주니 예? 너 부모도 자식도 마누라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만난 인연법도 그러고 내 사주에 사주팔자에 어떤 인간의 덕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 차라리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앞으로는 좀 괜찮겠습니까?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면 나아요. 혼자 살면? 예. 누구한테 아빠는 옆에 이제 여자분도 계시지만 같이 이렇게 만나서 계시지만 아빠는 누구한테도 인간의 덕을 바라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건 나한테 없는 복이거든요. 아빠한테 없는 복이에요. 없는 복이라서 그냥 나한테 다가와서 그 어떤 존재가 옆에 있는 존재가 나한테 그냥 해주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 그거를 또 내 성에 맞춰서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어떤 것에 맞춰서 그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아빠 또 외로워져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예, 그렇게 안 하고, 좀 이제, 좀 폭넓게. 그렇게 하세요. 예. 너무 예. 이 아빠의 그 어떤 성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빠 혼자다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냥. 그럼 아빠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는 부모로서, 또 지아비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그냥 아빠 스스로가 이유로 하시고 뭐 자살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것도 없고 그냥 아빠가 지금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 여유롭게. 너무 깐깐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틀에 제가 갇혀서 그렇죠. 내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거를 깨야 돼요. 예. 그걸 깨셔야 돼. 그걸 깨시고 살아요.